전세권 등기와 전입신고? 저라면 전입신고를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알기 쉽게 얘기해보는 정상부동산TV입니다. 오늘 다뤄볼 컨텐츠는요, 저번에 찍었던 전세권 영상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영상의 비교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및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돈이죠. 근데 이 전세권에서는 등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등록세는 전세 보증금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증지 비용은 건당 15,000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법무사를 끼면 법무사 수수료도 들어가겠죠. 전세금을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등록세 60만원, 교육세 12만원, 증지 한 건이기 때문에 15,000원이 들어가서 총 73만 5천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법무사 수수료. 근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말소 등기도 해야 되니까 말소 등기 비용도 또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전입신고의 경우 보통 동사무소에 가면은 그냥 해줍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요, 무려 600원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법률 용어로는 통상의 필요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주택의 유지수선비입니다. 이 유지수선 비용은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그러나 전입신고를 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쉽게 말해서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전세권자는 자기가 돈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요, 일반 전세 사시는 분들은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이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지만 확정일자까지 효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세권은 등기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정확하게는 등기가 격려가 되면은 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를 해야 권리가 존속되는 반면에요, 전세권은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그 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경매 배당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입니다. 선순위에서 받을 사람 다 나가고 내가 배당금을 받을 차례가 됐어요. 전세권의 경우는 내가 배당금을 받을 차례가 됐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끝! 하지만 확정일자 후에서는 경락인, 즉 새로운 집주인이 주게 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네 번째, 집주인 동의 여부입니다.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 신청을 할 때 집주인의 서류가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집주인의 동의도 같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의 경우에는요, 그냥 맘대로 하셔도 돼요. 집주인이 몰라도 됩니다. 다섯 번째, 최단 존속기간. 이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거는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무조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는 1년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계약했던, 6개월을 계약했던, 3개월을 계약했던 임차인의 경우는 그 2년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만약에 1년을 계약했다고 했을 때 이거 계약 1년밖에 안 했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도 임차인은 무슨 소리냐,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인데 나 1년 더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전입신고는 해놔야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매 신청 절차인데요. 확정일자로 경매 신청을 하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 확정 판결 권원을 받으면 그 권원에 의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전세권은 돈 못 받았으니까 그냥 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강제집행이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봤을 때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훨씬 유리한 게 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경락인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그렇고요,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인 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전세 만기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질 못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는 나중에 집주인한테 따로 청구를 해서 돌려받습니다. 나중에 계약 만기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는 이 보증보험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험회사한테 그냥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0.128%, 연립주택이 0.154%,
SGI 서울보증보험이 아파트의 경우 0.192%, 연립주택의 경우 0.218%의 보험 가입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3억 얻어서 사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냐?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38만 4천원,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57만 6천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게 전세권 등기보다 싸요. 근데 이 전세금 보증보험은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냐면요, 그냥 내가 너무 심적으로 불안하다거나 집주인이랑 법적 다툼을 하는 게 정말 귀찮다거나 아니면은 이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마음 편하게 보증금을 받고 나중에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제가 좀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전입신고만 하고 끝내냐, 어쨌든 전세 계약을 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 자, 우선 본인이 사정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전입신고를 하는 걸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이 민법이라는 거는 임차인을 꼼꼼하게 지켜주질 못하거든요. 비용 면에서도 경매시에 더 유리한 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배당금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선순위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경매시에 내가 먼저 돈을 받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임대주택의 담보대출이 먼저 잡혀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먼저 설정하시면 됩니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기존 근저당 미상환시 또는 잔금일 당일에 본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근저당 및 기타 제한 물권 설정 시 본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한다를 꼭 추가해주세요. 그래야 집주인이 대출을 안 갚을 때 그냥 이 계약 자체를 엎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상황이라면은 이 본인의 대출은행에서 임대인의 대출은행으로 바로 송금을 해주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게 줄어들긴 합니다. 대신 나중에 한번 꼭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그 확인이 뭐냐? 전입신고를 마치고 다음날에 그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다시 한 번 더 떼보세요. 이 전입신고 시에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입신고 당일에 담보대출을 받아버리는 아주 나쁜 집주인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세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궁금하거나 지적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